안녕하세요. 사는 게 예술의 호스트 수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는 게 예술 17회차입니다. 네, 제가 사는 게 예술 1화를 2025년 11월 11일에 업로드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벌써 3월이니까 제가 나름 또 3개월이나 이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네,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뭐 사실 따져보면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구독자가 느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이걸 꾸준히 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즐겁고 또 뿌듯하더라고요. 요즘 제 최대 관심사는 뭐냐, 최근에 제가 신동은 선생님께서 쓰신 살아있는 한국 신화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이야기 좀 들려드리면 대별왕과 소별왕 설화인데요. 굉장히 좀 긴 이야기라서 제가 그냥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네, 옥황에 사는 천지왕이 어느 날 지상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백주할망의 집에서 하루 쉬어가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집에 아리따운 따님이 계셔서 두 분이 사랑을 나누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천지왕은 신이니까 다시 옥황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부인에게 박이왕이 되어서 인간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말하고, 나중에 자식이 태어나면 대별왕, 소별왕이라고 이름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떠나세요. 형제가 다 커서 천지왕을 찾아가요. 되게 어렵게 겨우겨우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둘이서 잘 의논해서 이승과 저승을 다스려라 라고 합니다. 소별왕이 동생이거든요. 그 소별왕은 이승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형을 속여요. 그런데 이 형은 또 기꺼이 속아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별왕이 저승을 다스리고 소별왕이 이승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대별왕이 말해요. 아우야, 내가 이승법을 차지하면 인간 세상에 살인 역적이 많고 도둑이 많으리라. 자기 아내 놔두고 남의 아내를 우러르리가 많고, 자기 남편 놔두고 남의 남편을 우러르리가 많으리라. 나는 가서 저승법을 마련하마. 저승법은 맑고 청량한 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승은 악하고 저승은 맑고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과거 우리 선조들이 이 세계를 이해한 방식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기독교 신앙과도 맥락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 천국은 그야말로 인간 세계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거든요. 유토피아죠. 그러니까 삶의 고단함과 이 세상의 불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설화를 읽으면서 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다뤄볼 주제는 우월감입니다. 왜 이렇게 이승은, 그러니까 우리 사는 이 세상은 비교와 경쟁, 악의가 판을 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오타쿠 문화를 통해서 비교하고 경쟁하는 심리에 대해 좀 살펴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본질적인 개념은 인간 본능에 있는 우월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월감은 단어 자체만 봤을 때는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를 호감을 갖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우월감이라는 단어를 보면 늘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좀 이런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우월하고 싶다는 그런 유혹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되게 무서워요. 근데 우월감은 그러니까 단순한 자만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비교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 감정이거든요. 끊임없이 비교해야만 우월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월감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남을 계속해서 나보다 아래에 둬야 하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면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존중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건 사실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근데 이 감정을 조금 더 깊이 파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 내가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나의 위치를 남을 통해서 유지하는 건데 남보다 우월하다는 감정, 이 감정을 통해서 자신의 불안을 해소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어떤 인간이 이런 심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말에는 특히나 평어라는 개념이 없어요. 반말 아니면 존댓말이라서 이 언어 체계 안에서도 동등한 관계성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평어라는 개념을 대중화하려는 노력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성민 작가님의 말 놓을 용기라는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책 읽어보면은 언어 구조상 동등한 관계성을 갖기 어려운 사회다 보니까 비교, 우월, 뭐 혹은 좌절감 같은 것이 이 시대의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생각하면 좀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예술가 선배님 모셔볼게요. 오늘은 예술계의 이단아라고도 불리는 마우리치오 카텔란 선배님을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이제 우리 선배님의 작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관련 전공이 아니고요. 직장 생활도 뭐 디자인이나 예술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를 스스로 길바닥 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 작가님 중에서도 예술대학 나오신 분들은 막 농담 삼아서 막 작가님 뭐 완전 길바닥 출신이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정말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끼리 농담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괜한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카텔란 선배님도 길바닥 출신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술을 독학했고 지금은 개념미술계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동시대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작가 중 한 명이 되었는데요. 우리 선배님은 어떻게 이런 예술가가 되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카텔란 선배님은 노동자 계층 출신으로 트럭 운전사 아버지와 청소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선배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고 그 시대에 이미 엔잡러세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잡일을 했다고 과거를 설명하는데 뭐 장례식장에서도 일을 했다고 하고 20대 후반까지는 가구 디자인 일을 했대요. 근데 우연히 현대미술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후 독학으로 예술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예술계의 이 시스템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의 작품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를 보면 제도와 권위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네, 대표작인 코미디언 같이 보겠습니다. 네, 바나나를 벽에 덕테이프로 붙인 이 작품. 2019년에 발표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 바나나 하나가 얼마나 많은 논란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정말 너무 알겠거든요. 이 예술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진짜 터무니없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학교에서 예술을 공부한 게 아니라 독학을 했는데 뭐 시스템 안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 시스템 밖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내부 돌아가는 걸 보면 되게 이상하게 보여요. 근데 예술학교에서 아마 이렇게 좀 꾸준히 공부를 했다면 이게 나에게 되게 당연한 거고 이제 나에게 체득이 된 내용이었을 텐데 아무래도 저는 또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그 무엇 하나도 당연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시스템과 권위 그리고 우월감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벽에 붙인 바나나 이게 다 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카텔란 선배님은 사실상 굉장히 본인이 어느 정도 예술계에서 명성을 만들고 나서 그 명성 위에서 바나나를 벽에 붙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꼭대기까지 경험한 사람만이 이 인간 사회의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겠죠. 카텔란
선배님은 엘리트가 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엘리트 구조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근데 그 구조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이 과정 안에서 또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습니다. 엄청난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아이러니를 봤을 때 굉장히 혼란을 느껴요. 특정 세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정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몸담고 있는 이 사회를 명확한 언어로 설명하고 싶은데 정말 이런 아이러니를 봤을 때는 정말 이걸 너무 견디기 어렵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카텔란 선배님은 예술계가 가진 이 우월감의 구조를 그대로 전시장 한가운데에 붙여버렸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를 함께 보시면 사람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파 때문에 잘 안 보이겠지만 벽에 붙어있는 바나나를 찍겠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것만 봐도 카텔란 선배의 승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이런 작품은 소비를 안 해주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쉽고 단순하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코미디언이라는 이 작품은요, 결국 시스템의 우월감을 다른 차원의 우월감으로 이긴 작품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코미디언은 예술계의 승인 구조를 이용해서 그 구조 자체를 노출시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승인 구조를 좀 더 자세히 해체를 해보면, 자, 이 작품은요, 아트 바젤이라는 가장 상징적인 무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갤러리가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수십만 달러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대중은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바나나가 뭔데? 근데 이걸 승인한 건 권위 있는 예술계의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개념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술계가 가진 우월감이죠. 뭐 대중들은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승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달러로, 그러니까 수십만 달러로 이게 거래가 되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근데 사실상 바나나를 벽에 붙인 게 어떻게 예술이 됩니까? 그렇죠? 이 작품은 예술계를 조롱하는 작품일까요? 아니면 대중을 조롱하는 작품일까요? 뭐 물론 모호한 구석이 있습니다만 이게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건 이 작품이 그만큼 동시대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겠죠. 우리는 지금 이승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한 설화에 따르면 소별왕이 다스리는 세계죠. 속임과 경쟁, 비교가 있는 세계. 그러니까 우월감은 우리 인생에서 다양한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만약 우월감에 여러 차원이 있다면 어떤 차원과 깊이로 이 감정을 다뤄야 할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해석, 이 작품이 진짜 누구에게 질문을 던지는가라는 부분들은 각자의 해석과 각자의 영역에 남겨둘게요. 물론 저는 이 구조를 통해 예술계를 비판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그건 작가 자신만 아는 일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이제 길바닥 출신이라고 막 농담처럼 말하고 또 뭐 이게 진실이기도 합니다. 길바닥 출신 맞습니다. 근데 저 역시 특정 시스템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건 아닌가, 또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좀 낮은 위치에 두려는 그 어떤 시도에 저는 반항하고 저항하면서 또 동시에 카텔란 선배님의 작품을 그런 저의 시선으로 해석하면서 또 그 와중에 쾌감도 느끼고 또 약간의 질투도 느끼면서 그런 다양한 감정 안에서 제가 이런 삐딱한 예술을 봤을 때 곧장 반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어쩌면 이게 저의 표독스러움일지도 모르죠.
네, 여러분, 오늘은 우월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룬 작품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콘텐츠를 소비할 때 보면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콘텐츠를 막 보잖아요. 근데 제가 만드는 사는 게 예술은 오히려 자꾸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니까 아, 이게 너무 좀 피로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콘텐츠 방향 잘못 잡았어. 막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거든요. 근데 그냥 저 스스로 나의 어떤 사고를 좀 더 섬세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콘텐츠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들어주시는 분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여정을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정말 감사한 의미에서 네, 제가 또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3월에 올영 세일을 대박적으로 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전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LG생건의 LG생활건강의 비욘드 팀이랑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숟가락 한번 이렇게 얹어 보는데요. 그래서 비욘드와 함께 제가 핸드크림 4종 세트 패키지 작업을 했어요. 근데 원래도 이 제품은 그냥 인기가 많아요. 이게 1분에 막 9개씩 팔리는 그런 베스트 제품인데요. 근데 요번에는 살짝 그 패키지 위에 제가 저의 그림을 올려서 좀 더 소장 가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작년부터 진짜 열심히 작업했고요. 그리고 우리 담당자분들 아, 제가 진짜 곁에서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놀랐습니다. 진짜 갈아 넣어서 막 만드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이번 에피소드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 5분, 네, 추첨해서 핸드크림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4종 다 써봤는데, 정말 다 좋고요. 뭐 하나 정말 빠질 것 없이 전 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랜덤으로 보내드릴 거지만 아마 여러분도 뭘 받으셔도 되게 기분 좋게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댓글 부탁드리는데요. 근데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제 유튜브, 이렇게 댓글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근데 저도 어디 댓글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좀 다 비슷한 사람이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벤트 같은 거 좀 용기 내서 댓글 다는 편이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10분 이해하고 이제 어쨌든 많이 안 남긴다는 뜻은 또 남기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 또 이런 뜻이니까 모쪼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사유를 늘 응원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